딥시크가 나왔을 때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제2의 제3의 딥시크에 주목해야 된다. 그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를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I의 PCT 특허, 논문 이런 부분에서 이미 양적 지표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훨씬 추월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미 상원 하원에서 올라온 보고서, 백악관의 보고서를 취합하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나트륨 배터리 여러분들이 좀 낯설죠. 소금 배터리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좀 이거 공식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 소듐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 전에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이게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지만 여러 가지 자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광물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소금은 바다에서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이걸 만약에 소듐 배터리가 진짜 양산이 된다면 이게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할 것이고요. 이게 또 안전성이 있죠. 왜냐하면 리튬은 폭발 위험이 있지만 이 나트륨 배터리, 소듐 배터리는 이런 폭발 위험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 우리가 계속 해왔던 3원계 이렇게 배터리라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특히 이제 니켈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교했을 때 안전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40% 저렴하고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존에 LFP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인산철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근데 거기에는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았는데 이건 소듐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양산이 된다라면 저는 이 배터리 산업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게 지금 일단 CATL이 12월부터 양산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아직 양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란 이야기죠. 이게 사실 2년 전부터 CATL이 예고를 했어요. 이거를 지금 만들겠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좀 R&D 정도는 하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상용화 양산하는 데는 전문가들 이야기는 한 2030년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5년도 12월부터 양산을 한다고 하니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만약 올해가 아니고 내년 초 한다 하더라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나트륨 배터리, 뭐 소듐 배터리라는 게 자원이 무궁무진하고 이게 뭐 가격도 저렴하지만 폭발 위험이 없다라는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른 데서 방송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2년 전부터 했지만 올해 지난 4월 달에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난 4월 14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4월 14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 말이 뭐냐면 배터리 관련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엄청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CATL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CATL 정도가 맞출 수 있는 배터리 아니고는 중국 시장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정도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아까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전후상을 봤을 때 이 CATL이 뭐 올해 12월이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양산을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면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전기차가 뭐 중국이 시장 자체에서 뭐 중국 전기차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배터리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지금 글로벌 시장 혹은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큰 거죠. 그럼 완전히 판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양산을 한다는 것은 이미 R&D를 많이 했고 뽑아낸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지금 그냥 R&D 정도의 단계 우리나라도 R&D 연구실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거와 양산은 차이가 엄청나요.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완전히 뒤비집니다. 완전히 지금도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 지금 그러니까 워낙 뛰어나고 그다음에 치열한 경쟁을 있지만 전 세계 CATL 1등을 하고 있는 CATL 자체 하물며 BRD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향후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고 이게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될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아젠다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CATL도 있지만 이게 비아디나 중커하인이라든가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 대략 한 상위 한 10개사 정도가 이 지금 이 소듐 배터리 부분에서 같이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구 자체가 아니라 양산에 근접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퍼즐을 좀 맞춰보면 아까 제가 중국 정부가 그렇게 엄격한 배터리 안전 기준을 발표하고 CATL이 양산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했을 때 이게 매우 이제 현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감내해야 될 상황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 또 많은 시청자분들 지금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막연히 이 기사만 보셨겠지만 이 파급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올 연말과 내년 이게 아마 전기차 부분에서의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 같다. 우리 국내 배터리 3사가 지금 아마 충격이 빠졌을 거예요. 이게 CATL의 회사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CATL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절대 강자입니다. 글로벌 절대 강자입니다. 그냥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 이미 중국 정부랑 다 소통과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저는 매우 충격으로 보여지고 아마 내부적으로 3사가 정신이 없을 것 같고 뭐 그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느냐.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R&D 연구실 단지에서 양산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뭐 제가 볼 땐 대책회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긴급히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발표 정도만 했기 때문이지만 실제 양산 제가 말씀드린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여러 가지 퍼즐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냥 뻐꾸기만 날릴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뭐 코멘트 그냥 말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퍼즐을 맞춰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도 기업들이지만 정부도 같이 해줘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우리 입장에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니까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뭐 그게 반도체든 전기차든 전기차 배터리든 지금 그래서 그건 단기적인 우리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있고 미국이 지금 만들어 놓은 생태계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게 단기적인 호재가 중장기적으로 이 모멘텀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도 지금 앞으로의 방향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과 중국 주도의 공급망으로 나눠지는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이원화하느냐가 우리 기업들이 생존 혹은 이는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걸 꾸준히 갈 수 있는 또 혹은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기차나 배터리 부분에서는 이미 중국이 많은 부분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중국 비아디의 자동차가 또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번에 1분기 때 약 한 108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 글로벌 할 때 그중에 20%한 5분의 1 정도가 비아디가 수출했어요. 그만큼 글로벌 확장이 뛰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유럽도 마찬가지 관세가 심해지면서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올해 10월 달에 지금 비아디가 뭐 헝가리에 좀 연간 20만 대 공장을 또 오픈을 하고 내년에는 한 15만 대 규모의 또 이 터키 공장 이걸 다 이제 미국의 제재를 지금 우회해서 지금 이제 글로벌 수출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판세를 좀 읽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좀 이원화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우리한테는 우리 뭐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기업들이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단기적인 이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얻는 반사이익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있는 반사이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길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하게 공급망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고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까지 이걸 뭐 호재로 우리가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플러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올해가요 중국 제조 2025라고 2015년도에 중국이 기술 제조에 자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2015년도 5월 달에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한 지 딱 10년이 됩니다. 요즘 그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2015년도로 이제 거슬러 갔을 때는 중국 제조 2025는 2013년도에 독일에서 먼저 시작한 뭐 인더스트리 4.0 그다음에 영국이 이야기했던 뭐 국가 인더스트리 뭐 2050 전략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들어옵니다. LG가 2017, 18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 제조 2025가 뭐지? 뭐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생각 뭐야? 야, 너희는 팬다잖아. 그냥 덩치 큰 물렁물렁한 팬다야지. 우리가 준 것을 가지고 제조만 하면 되는데 너희가 R&D를 한다? 혁신을 한다? 첨단 산업을 한다? 그건 안 되지. 중국 제조 2025가 미중 간, 미국의 대중국 제조, 전략 경쟁의 단초가 됐다. 시작이 됐다. 그 이후로 2018년 이후로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란 말을 정부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스마트 플러스라고 바뀌었죠. 네, 뭐 다른 분이 중국 제조 2025 말을 했었고 요즘 가장 여러분들이 신문 매체에서 아마 오늘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말을 안 쓴다. 그래서 안 쓰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통은 10년이 지나면 예를 들면 야 10년이 지나고 있는 실적이 있었다. AI에서 우리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특허, 논문을 훨씬 많이 썼고 상용화도 많이 됐고 여러 가지의 업적을 막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근데 조용해요. 왜? 괜히 미국으로 자극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제조 2025에 보면 10개의 핵심 산업 중에서 그 다음에 한 23개 품목 부분에서의 2025년도까지의 KPI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발전시켜야 돼. 그게 1단계예요. 그 다음 2035년도에는 2단계 어느 정도. 2025년도는 뭐냐면 독일하고 일본 수준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5년도잖아요.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들입니다. 10개 핵심 산업 중에 중국이 이야기한 그 KPI, 게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이 챗GPT 물어보고 기사를 종합해 보면 86% 정도 했대요. 그러면 그 중에 AI는요, 엄청 달성을 많이 한 거죠. 여러분, 이 딥시크가 나왔을 때 사실 저희는 그 현장을 보고 다니고 기업들을 인터뷰하고 다니고 현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딥시크가 나왔을 때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날렸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제2의 제3의 딥시크에 주목해야 된다. 그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AI는요, 여러분, 지금 이미 양적 지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AI로 본다라고 했을 때 AI의 뭐 PCT 특허, 논문 이런 부분에서 이미 양적 지표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훨씬 추월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추월한 게 지난 요 5년 사이에 엄청 늘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중 간이 충돌하기 전 2019년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럼 그전에는 별로 도드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첨단 산업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미국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AI 부분인데 또 제가 그러면 양적 지표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건 여러분들 뭐 제가 했던 다른 강의나 찾아보면 바로 나오실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이럴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기술 벨퍼 연구소가 제시한 보고서, 스탠퍼드 AI 연구소가 만들어진 보고서, 미 상원 하원에서 올라온 보고서, 백악관의 보고서를 취합하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게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중국 AI는 계속 제재를 하는 거고요. 그럼 아까 양적 지표가 이미 중국이 앞섰다고 했는데 그럼 질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AI가 어떻게 응용되고 있냐라는 거죠. 그게 응용되는 것도 훨씬 더 중국이 요즘은 앞서가고 있죠. 그게 여러분 휴먼노이드 산업. 중국 최근에 뭐 휴먼노이드가 마라톤 대회를 하고요. 축구 대회를 한다는 거, 축구 경기를 한다는 거. 이게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생활화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 쉽게 뭐 진짜 앱에 다운받아서 그냥 도로에서 탑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행 데이터가 중국이 올해 1월 정도 했을 때 중국이 1억 킬로미터가 넘고요. 미국이 한 6,500만 킬로미터. 우리나라는 한 60만 킬로미터. 연구실에서 많이 돌려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도로에 돌아다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중국 제조 2025에서 10가지 중심 부분에 AI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선 선박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드론도 있고, 매우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뭐 한 86%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제일 많이 안 된 게 바로 반도체죠. 원래 반도체도 70%가 기술 자립한다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미국, 제가 데이터를 얘기할 때 항상 미국 자료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미국 이제 반도체 협회 자료를 보면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가전에 들어간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는 범용 반도체는 중국이 이미 시장에서 한 24%의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중간까지 올린 거죠. 그래서 전체 부분에서 아마 이 반도체가 좀 많이 좀 점수를 낮췄고 다른 분야에서는 그대로 지금 계획대로 해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최근에 그게 이슈화 되면서 지금 한국에 계속 지금
테크의 뭐 레드 테크 다음 이런 뭐 뉴스라든지 기사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는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게 그 시기에 또 맞춰서 딱 나온 겁니다. 그때 이 딥시크가 1월 20일 나올 때 딱 트럼프 취임식 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트럼프 취임할 때 짜잔 만들어진 거다. 그럼 제2의 제3의 딥시크도 있다는 거고, 제가 아까 지금 이 나트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중국 제조 2010년을 지금 제가 아까 작가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기사가 지금 엄청 많거든요. 지금 뭐 전부 다 그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아까 86%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에서 깔아먹었다. 그래서 아까 AI나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그냥 중국 하면 그냥 여러 가지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뭐 잘 알고 있는 게 지피지기 혹은 뭐 손잡으면 36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피지기 해야 돼. 우리가 맨날 초격차 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어느 정도 원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초격차 유지를 합니까? 근데 알고 싶지도 않은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큰 파도가 온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모든 산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제조, 우리의 유통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략적 이런 패권, 그 속내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단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관세의 전쟁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대되느냐를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중 간의 어떤 형태로의 이제 충돌은 우리한테는 나비 효과로 분명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회와 위협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지피지기 하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모르면 우리가 그대로 안아야 되는 그냥 리스크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청 방송 들으신 분들은 모두 지피지기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사업에도 성공하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 기업가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